94-24336.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89-1114.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2011-56491.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에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80-1888.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 소멸될 수 없다.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 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승소 확정 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 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 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91-4924.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01-52568. 1.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에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법률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 시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재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 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 6.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한 이상 이는 진료 채무의 본질에 따른 것으로 수술 결과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부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7.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진료 채무의 본질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3-16238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2000-11102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2013-26647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80-2626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 권리 존재의 부재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 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07-83,908 1. 항소심에 이르러 토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어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신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추가로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항소심이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거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합 건물의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94-2682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2003스 32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 승인 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 규정인 개정민법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78-2157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2006-79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나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당해 불법 행위의 상황, 손해 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 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불법 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민법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구예산회계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피고 1의 상고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1-3205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납 시부터 그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가. 이러한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 관계의 확인 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건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건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 채무의 존부 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 존재 확인에 소화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 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 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 환급을 구하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1-37553 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제1심이 지급을 명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분리입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차액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파기만을 선언하여 원심 판결의 주문을 정리한 사례나 연대 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 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권자가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수인의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 관계에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 보증인의 일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 수탁 보증인의 사전 구상권과 사후 구상권은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 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 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가름하여 변제 등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전 구상권은 그 외의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등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그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후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 구상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후 구상권 그 자체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87-1761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동일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 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 시효 완성 내지 중복 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79다 1799. 현행 민법 시행 전의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1966, 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며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2006-2941.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 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 채권인 금전 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 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0-88019.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 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2003-17927. 1.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 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 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 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응소 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의 주장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008-22109.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2.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재외지의 구소유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청구로 보아 그 청구가 기각되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구소유자의 승계인인 위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이상 구소유자의 소재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 2014 17284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당초의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1 54686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 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지급 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 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바라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 지급 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 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 소송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판상 청구에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점에서 보면 지급 명령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민법 제17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종국 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 판단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 명령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는 당초 지급 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갑이 을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갑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강간 고소 부분에 대하여 간통죄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을에게 무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갑이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갑의 손해배상 청구는 간통과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갑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갑이 지급 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 명령을 신청한 날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2-7213 1.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2.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 채권이 될 금전 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 전부터 피담보 채권이 될 금전 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부가 확인된 이상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으로 주장되고 심리된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 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89다카 4946 가. 물상 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력한 권리 실행 수단으로서 채무자 본인에 대한 압류와 대비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차이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단행위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다만 채무자가 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이 통지되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이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민법 제176조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만큼 압류 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 개시결정이나 경매 기일 통지서가 우편 송달이나 공시 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 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압류 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 절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경매 개시결정이나 경매 기일 통지서를 경매 신청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주소에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 경매 절차에서 경매 개시결정이나 경매 기일 통지서가 우편 송달이나 공시 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 송달의 방법으로 이해 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97-3288 1.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 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 시효 완성, 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이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 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가.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96-6484 시효 중단 사유의 주장, 입증 책임은 시효 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며 그 주장 책임의 정도는 취득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 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 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치는 바,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와를 뜻하고 포괄 승계인은 물론 특정 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79-639 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제소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다 읽었습니다.